갑상선 질환의 중요성이죠. 질환. 자, 아까 말씀드렸지, 갑상선 질환은 너무나 많죠. 특히 이제 우리 갑상선 유도암 너무 많아가 지금 신문에 막 여기서 얘들 뭐 이제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갑상선 암은 그냥 놔둬도 된다. 그래서 난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늘 묻고 싶습니다. 그분이 자기 가족이나 자기 부인이 갑상선 암이 같으면 그냥 놔둘 것이냐? 난 절대로 놔두지 않고 그분이 아마 더 시끄럽게 난리를 칠 거로 틀림없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내 동기도 하나 있었는데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갑상선 부인이 5mm다 하면 작은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니까 수술 진단을 해가지고 영상의학 선생님과 수술한 일주일도 안 돼가 수술을 했습니다. 친구한테 부탁해가 수술 날짜를 빨리 땡겨가지고 이렇게 말로서 하는 거하고 실제로 하는 거하고는 너무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 질환의 초음파하고 세포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상선 초음파하고 세포진의 관계는 실과 바늘의 관계입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우리가 갑상선 초음파는 갑상선은 아주 표재성 장기이기 때문에 초음파가 팍 보이죠. 어지간한 기계로 다 보입니다. 갑상선 초음파하는데 기계가 비싼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갑상선 초음파로 병변을 알고 이 병변이 악성인지 양성인지 질환을 진단하는 데는 CT, MRI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CT, MRI는 병변의 범위를 보는 거지 이거 봐가지고 말리겠을 때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결국은 세포진을 해야 됩니다. 세포진을 해야죠. 그래서 갑상선에서 질환에서 세포진의 역할은 다른 질환에서의 CT, MRI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세포진을 하지 않고 초음파를 한다면 반쪽짜리 검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갑상선 초음파는 너무너무 쉬운 검사거든요. 갑상선 세포진 너무너무 쉬운 검사거든요. 두 개 다 아주 쉬운 검사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갑상선 세포진을 굉장히 겁을내는데 사실은 갑상선 세포진만 좀 겁낼 필요가 없는 초음파검사죠. 왜냐하면 검사 자체가 간단하고 컴플리케이션이 있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을 놓쳐도 아무 문제가 없죠. 예를 들면 유도암을 올해 놓치면 내년에 찾고 내년에 놓치면 저내년에 찾고 그 위에 놓치면 3년 후에 찾고 이런 암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갑상선 세포진은 아주 꽃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내과에서 갑상선 환자가 너무너무 많이 옵니다. 너무 많이 오는데 우리가 갑상선 질환이 어려우냐? 아주 질환이 단순 무비하거든. 몇 가지 질환은 안 됩니다. 약은 많으냐? 약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약 뭐 있습니까? 메치마조라고 그 다음에 신지로이드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약값이 비싸냐? 너무너무 싸가지고 정부에서 약을 보조를 주고 있죠.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몇 원이죠? 몇십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갑상선 질환은 정말 이게 참 간단하고 치료도 간단하고 치료를 잘못한다고 해서 내한테 상의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갑상선 질환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초음파 스캔법은 선생님하고 같이 하면서 공부하면 아주 쉬우니까요. 첫 번째 우리가 갑상선 질환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이제 브레이브스 가장 많이 보는 게 중요한 질환부터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브레이브스백이죠. 브레이브스백. 네. 이거는 이제 우리 몸에 갑상선에 있는 리셉터에 안티바디가 생겨가지고 TSL에서 리셉터 안티바디 생기가 세포로 스티뮬레이션 하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갑상선이 폴리클이 이렇게 있으면 폴리클에 세포에 폴리클 앱스트랙트 리셉터가 있죠. TSH가 너무 쉬운 이야기를 합니다만 TS 리셉터가 있는데 이 TS 리셉터가 정상적인 우리 몸의 사이로이드에서 나오는 피추이터리에 나오는 TSH가 여기에 딱 붙게 되죠. TSH 붙었다가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요놈은 안티바디이기 때문에 꽉 붙어가 떨어져 나가지는 않는 거죠. 자동차로 봐주면
엑셀레이터를 밟다 뛰었다 이제 엑셀레이터만 계속 밟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사이로이드가 호르몬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 몸에 니즈에 관계없이 막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레이브스 병은 초음파 특징이 어떠냐? 사이로이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는 사이로이드가 종대가 되죠. 사이로이드 커지는 거 아닙니까? 스웰링이 되죠. 두 번째는 사이로이드가 이 폴리클이 어떻게 됩니까? 정상 사이로이드 폴리클이 이렇게 하면 사이로이드 그레이브스 병에서는 이 안에 콜로이드가 있습니다. 사이로이드가 모에코로 보이는 것은 우리가 사이로이드에 초음파 빔이 가면서 콜로이드하고 엑셀리움과 신계면에 음양 기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고에코고, 또 사이로이드에 콜로이드가 반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고에코입니다. 그러니까 정상 사이로이드는 어떻습니까? 고에코인 것은 콜로이드하고 폴리클 엑셀리움하고 콜로이드하고 경계면의 반사로 고에코가 됩니다. 그런데 그레이브스 병이 되어버리면 이게 굉장히 이제 사이로이드가 하이퍼 펑션 되어버리니까 이 콜로이드의 덴시티가 줄어들게 됩니다. 어떤 뜻은 뭐냐면 동아제약에 가보면 바카스가 넘버원 제품이죠. 바카스가 만약에 바카스는 생산되는 대로 약국에 다 가고 현금 박치기죠. 바카스는 바로 주고 약사님이 돈을 줘야 돼요. 나중에 수긍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안 그러면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동아제약에서는 바카스 덕이 없어요. 창고가 없습니다. 만드는 즉시 출하되는 거죠. 사이로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퍼 사이로이드는 사이로이드 호르몬을 콜로이드에 저장할 여과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바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콜로이드가 굉장히 루스해지죠. 루스해져가 초음파의 반사가 적게 되가 저해코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하시모 그레이브스 병에서는 바스큘라리티가 굉장히 혈류 신호가 굉장히 증가됩니다. 혈류 신호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이퍼 펑션 되니까 우리 몸의 TSH가 바스큘라리티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갑상선이 종대되고 갑상선이 전체적으로 저해코되고 혈류 신호가 증가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그레이브스 병의 중요한 소견이 되죠.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레이브스 환자를 초음파를 해보면 칼라도타는 혈류가 엄청나게 증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TSH 때문에 그런 거죠. 리셉터 안티바디 때문에 사이로이드가 스티뮬레이션되가 바스큘라리티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질환이 하시모토 갑상선입니다. 하시모토 사이로이드. 하시모토 이거는 오토이뮨 사이로이드가 있습니다. 하시모토라는 병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일본의 의사인 하시모토입니다. 교본이죠. 이 사람이 서전 일반외과 의사인데 독일에 1912년인가 독일 가가지고 독일의 잡지에서 그 당시에 하시모토 사이로이드 정례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정례에다가 바이옵시 해가지고 현미경으로 했는 그걸 완전히 서지코 파솔로지 리포트를 했는데 지금 봐도 전혀 논문이 에러가 없는 아주 독보적인 논문이죠. 대단하죠. 지금 100년 이전에 이 병을 발견한 겁니다. 하시모토 사이로이다이티스는 근본적으로 우리 몸에 림포사이트하고 플라스마 셀이 우리 몸에 폴리클을 공격하는 병이죠. 그러면 이제 그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는 아직도 잘 모릅니다. 이 이제 폴리큘라 앱셀리움이 이렇게 있으면 폴리큘라 앱셀리움이 있고 여기가 콜로이드가 있죠. 콜로이드인데 여기에 이제 림포사이트 플라스마 셀이 우리 몸에 이렇게 림포하고 이렇게 플라스마 셀들이 우리 몸의 폴리클을 공격하게 됩니다. 공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공격을 받은 폴리큘라 앱셀리움들은 앱셀 콜로이드가 꾸겨지게 되죠. 파괴가 됩니다. 콜로이드가 디스랍션 되죠. 그 다음에 이런 림포폴리클이 막 생기게 되죠. 림포폴리클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앱셀리움들이 변성을 일으킵니다. 이 세포들이 변성을 일으킵니다. 이 세포가 커지고 세포 변성이 생기고 또 이제 주위에
심해지면 파이브로시스가 생깁니다. 파이브로시스. 그렇게 되죠. 이런 이제 병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시모토 사이로이드에서는 제일 처음에는 아주 초기에는 어떻겠습니까? 사이로이드가 약간 커지게 됩니다. 커지게 되죠. 사이로이드가 스웨링. 근데 이제 그레이브스 병하고 스웨링이 조금 틀립니다. 그레이브스는 전체적으로 커지는 형태를 비춰을 때, 하시모토 사이로이드 초기에는 특히 이제 요 에피다이메타, 사이로이드 그랜드의 에피다이메타가 이 스무스 쪽에, 이쪽에 에피다이메타 전체적으로 커진다보다는 통통해지는 양상을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때 비로소 이제 하시모토 사이로이드의 전행적인 양상을 보입니다. 그러면 하시모토 사이로이드 전행적인 양상은 어떠냐? 사이로이드가 이렇게 좀 커지면서 여기에 보시면 이런 슈도 노즐 그립니다. 저에코 결절이 있습니다. 요 저에코를 슈도 노즐을 하는데 이거는 왜 슈도는 진짜 노즐이 아니죠. 사이로이드가 림프사이트하고 플라스마시에서 공격을 받다가 사이로이드가 디스트랙션 되고 파이브로시스 되고 주위에 고액고 부분은 남아있는 정상이고 이 저액고는 사이로이드가 디스트랙션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로이드가 공격을 받다가 디스트랙션 되어서 플로이드를 잃어버리고 파이브로시스가 생겨버리면 저액고 결절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하시모토 사이로이드에서는 주위 보면 이런 파이브러스 티슈, 섬유화 때문에 인한 이 고에코, 선상 고에코가 보여요. 이거는 이제 사이로이드가 공격을 받다가 안에 디스트랙션 되고 파이브로시스가 생기는 일종의 이제 시켜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파이브로시스가 되면 사이로이드의 포면이 어떻겠습니까? 포면이 일레귤러입니다. 마치 리버 시로시스로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리버 시로시스의 포면이 일레귤러한 것처럼 파이브로시스의 일레귤러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하시모토 사이로이드도 칼라도프라를 띄어 보시면 우리가 사이로이드의 포니클이 공장이 부서지니까 남아있는 공장은 최대 가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피튜이트 글랜드에서 TSH가 많이 분비돼가지고 사이로이드 글랜드의 바스큘라리티가 굉장히 증가되죠. 왜냐하면 남아있는 공장을 24시간 풀 가동이 되죠. 그래서 바스큘라리티가 혈류가 중간이 소견이 보입니다. 이런 소견이 보이죠. 그리고 이거는 오토이뮨 디전에서 림프노드 주위에 림프노드가 이렇게 보일 수가 많습니다. 나중에 또 림프노드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소견이 보이다가 마지막 단계는 왜 있습니까? 사이로이드가 완전히 쪼그라들어 슈링킹 되고 완전히 아트로픽 사이로이드. 이거는 말기까지 다 가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때는 포니클이고 뭐가 없으니까 칼라도프라를 띄어도 혈류가 별로 뜨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이포사이로이드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이런 이제 내추럴 코스를 알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좀 드물지만도 그래도 꼭 알아둬야 할 병이 서브아큐트 사이로이드가 있습니다. 아급성 갑상선염 있죠. 아급성. 이거는 아주 한 번만 보면 꼭 알 수 있는 병이죠. 서브아큐트 사이로이드. 환자가 이제 감기 후에 옵니다. 감기에서 사이로이드 글랜드가 스웰링이 돼가지고 스웰링 되고 아프다고 오시거든요. 사이로이드가 아플 경우에는 의심할 수 있는 병이 몇 가지예요. 첫째는 가장 많은 게 서브아큐트 사이로이드 사입니다. 제일 많은 거는 사이로이드 글랜드가 결절인데 그게 헤모라지나 브리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아프죠. 사이로이드 결절에 갑자기 그 안에 혈관이 터져가지고 브리딩합니다. 첫째가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이로이드가 아픈 것은 우리가 하시모토 사이로이드 제일 처음에 사이로이드 글랜드나 폴리클이 럽처하고 브리딩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의심해야 될 것이 서브아큐트 사이로이드이티스고 세 번째는 드물지만도 사이로이드 캔서 중에서 특히 언디프렌시에이티드 아나플라스틱 캔서는 사이로이드가 레피드하게 벌징하기 때문에 캡슐을 스트레칭해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은 거는 95% 이상은 사이로이드 그랜드나 시스터가 럭처 블리딩이고 한 3% 정도가 아마 이 학습학교토고 아주 레어한 것이 아나플라스틱 캔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스모케토 사이노사이티스는 무슨 원인인지 모르지만 이것이 이제 바이럴 인펙션 후에 우리 몸의 사이로이드를 공략하는 병이 되죠. 공격하는 병. 그렇게 되면 사이로이드가 이렇게 정상 사이로이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사이로이드 한쪽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크죠. 이렇게 경계가 불분명하는 저해코 변변이 이렇게 보입니다. 저해코 아픈 부위의 일체가 저해코 변변이 보이죠. 이거는 이제 사이로이드가 디스트럭션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하고 이 안에 이제 사이로이드에서 저장된 사이로이드 호르몬이 일시적으로 방출되니까 우리 몸에는 하이퍼사이로이드를 일으키게 됩니다. 환자가 팔피테이션 있고 그 다음에 환자가 호르몬 검사를 하면 프리티포가 증가되어 있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우리 내과 쌤 아니고 이비인후과 쌤이나 산부인과 쌤도 사이로이드를 많이 보죠. 많이 봐가지고 이제 이런 환자를 하이퍼사이로이드로 해서 메시마조를 들이시는 주는데 메시마조 뭐죠? 절대 안 듣죠. 안 듣고 환자가 통증이 돼가 제 병원에 보내주시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자를 메시마조를 주면 안 되죠. 에이그라뉴로사이토시스나 다른 하드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스티로이드죠. 스테로이드를 주면 직방으로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저해코 결절이 있고 이런데 칼라 도플러를 떼어보시면 여기는 디스트랙션 되기 때문에 편두가 뜨지는 않습니다. 요거하고 감별해야 될 점이 우리 그레이브스 병입니다. 그레이브스 병도 어떤 그레이브스 병은 어떠냐면 사이로이드의 이런 저해코 변변이 이렇게 보여줬어요. 전체적으로 아니고 이렇게 군데군데 저해코. 이 부분은 사이로이드 그레이브스 병에서는 아주 사이로이드 호르몬을 많이 프로덕션하는 부분이죠. 특히 많이 내. 그래서 칼라 도플러를 떼어보시면 이쪽에는 그레이브스는 혈류신호가 많이 뜨는데 여기는 혈류신호가 뜨지를 않죠. 그래서 감별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서브아큐스 그러고 또 서브아큐스 사이로이드에서는 개인이 요거 변변 부위가 움직입니다. 여기 있다가 일주일을 보면 이쪽으로 움직이고 전에 있던 부분이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이 크리핑 사이드 변변 부위가 움직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요즘 신문에 늘 나오고 있는 사이로이드 캔서죠. 우리나라의 사이로이드 캔서는 좀 크게 합니다. 우리나라가 사이로이드 캔서가 많은 원인이 물론 우리 의사들이 열심히 검사를 많이 해가지고 많은 원인이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 자체가 좀 많습니다. 사이로이드 캔서 자체가. 그리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사이로이드 캔서가 많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 너무 긴 미역, 다시마를 너무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이로이드 아이다를 너무 많이 먹으면 사이로이드의 펑션이 브로킹이 되죠. 그리고 이 아마도 여러 가지 TSH하고도 좀 관계가 있습니다. TSH가 많이 나오면 사이로이드 캔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파피럴 캔서 수술하고 난 뒤에 그 약을 먹지 않습니까? 신지로이드를 안 먹습니까? 신지로이드 먹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이로이드 다 날렸으니까 보충하는 거 같고 또 신지로이드를 먹고 뭘 합니까? TSH를 브로킹해야 되죠. 그래야 사이로이드 파피럴 캔서의 재발이 방지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나라는 건강식품이 사이로이드 캔서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강식품에 보면 아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사이로이드 캔서 중에서는 갑상선암은 전체 유두암이 있고 그 다음에 여포암이 있고 그 다음에는 수양암이 있고 그 다음에는 역행성암이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림프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책에는 보면 유두암이 70에서 80%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유두암이 95%죠. 네. 그 다음에 여포암이 몇 %? 5% 되고
수양암이 1% 미만이고 역행성이 0.01% 이하일 거고 림포점은 0.0001% 그래서 우리나라는 압도적으로 유도암이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유도암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암이라고 하면 우리는 유도암, 여포암, 수양암, 역행성, 림포점은 만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양암 하나 보고 역행성암 하나밖에 못 봤거든요. 하나밖에 못 봤습니다. 전부 다 유도암입니다. 그러면 유도암은 초음파 소견이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유도암의 첫 번째 소견은 현저한 저에코입니다. 현저한 저에코. 마커들이 하이포에코입니다. 현저한 저에코라는 말은 우리가 초음파를 검사를 해가 자기가 스캐닝을 할 때 결절이 있는데 결절의 에코가 아주 낮은 거죠. 결절의 에코가. 그러면 현저하다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 사이로이드 위에 안테리어 스트레인 머슬이 있지 않습니까? 이 머슬 에코보다 더 낮은 거죠. 옆에 있는 SCM 머슬하고 에코가 비슷하죠.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 사이로이드는 왜 고에코냐? 콜로이드가 반사를 많이 하고 콜로이드하고 엑셀리움하고 또 경계면의 에코 때문에 고에코죠. 그러나 사이로이드 캔서는 왜 그러면 현저한 저에코가 되느냐? 바로 이것 때문일 겁니다. 자, 이 사이로이드에 폴리클이 있고 이 폴리클의 엑셀리움에서 캔서가 생기죠. 캔서가 생기면 이렇게 자라가지고 세포가 자라고 주위를 또 침연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콜로이드를 리플레이스먼트하고 세포 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죠. 세포의 덩어리는 왜 됩니까? 초음파 빔이 아주 잘 통과해가지고 저에코가 되는 겁니다. 우리 HCC도 스몰 HCC 때 헤파토사이트라고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저에코가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원리는 간단한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초음파 소견에서 뭐가 있냐면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미세 석회화를 가능했습니다. 미세 석회화는 우리 석회화가 다이아메트가 1mm 이하를 말하죠. 2mm 이상 되고 마크로 칼시피케이션. 이렇게 결절을 보니까 사이로이드의 결절이 이렇게 있는데 결절 안에 점상 고에코가 여러 개 점상 고에코. 요거는 섀도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예, 점상. 왜냐하면 우리가 초음파에서 결절이 석회화가 섀도를 동반하면 적어도 3mm는 돼줘야 돼요. 우리 스톤도 3mm 이하 되는 섀도 안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의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가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은 사이로이드의 파피러리 캔서예요. 파피러리 캔서가 파피러라는 말은 유두상인데 유두상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파이브로바스큘라 번들 있죠. 이게 파이브로바스큘라, 파이브로스 티슈하고 바스큘라 번들이죠. 바스큘라 번들 하면 섬유 조직 안에 이런 나무 기둥 안에 혈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혈관이죠. 베슬이죠. 베슬이고 옆에는 파이브로스 티슈. 이런 이제 나무 줄기에 뭐가 붙었냐면 포니큘라 엡셀리움이 암세포가 다다다다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암세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파피러리 스트럭처죠. 그러면 암세포가 붙어 있으면 암세가 붙어 있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나뭇가지에 붙으면 줄기가 있다. 스트로마가 필요하죠. 이 스트로마 간질에 석회화되는 것이 바로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입니다. 그래서 병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라미네이터 칼시피케이션이 있고 이런 칼시피케이션이 있죠. 그 주위에 캔서가 여러 다다다다 붙어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그러니까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결절이 있는데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으면 당연히 파피러 캔서인데 어떤 경우에는 결절이 너무 작을 때는 결절도 안 나타나고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절이 안 보이도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으면 병렬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디퓨저 타입의 파피러 캔서는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고 결절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견은 너무 당연한 거죠. 경계가 중요합니다. 경계가. 사이로이드의 경계가 어떠냐면 경계가 일레귤러하죠. 이런 결절이 보시면
결절이 이렇게 일레귤러 하거나 또는 어떠냐 스피큘레이트 하면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피큘레이트 일레귤러 이것이 이제 암을 시사하는 거죠. 될 뜻은 아니죠. 결국은 일레귤러 하다는 것은 이렇게 열로 침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FNL을 하더라도 이런 데 셰프가 잘 나오겠지. 그래서 대개가 일레귤러 하거나 스피큘레이트 이런 것이 이제 암을 시사하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톨로덴 와이드. 톨로덴 와이드 하는 개념은 사실은 뭐 논란도 좀 많은 개념입니다. 사이로이드 행단상을 이렇게 보면 결절이 어떠냐면 이런 식으로 에피다이메터가 트랜스버스 다이메터가 튕겨져. 보통 우리가 결절은 비난 결절은 라운드하거나 오버하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톨로덴 와이드 형태는 비난 결절은 이런 형태를 취하지 않지요. 이러면 이제 자기 편한 대로 자라는 거죠. 물론 이제 결절 형태가 톨로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누워있다고 했어도 암이 아니다는 소리는 아니죠. 이런 톨로덴 와이드 형태가 보이면 우리가 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한 소견인데 이 네 가지 소견이 있으면 한 개라도 있으면 FNL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수적인 소견은 림프노드죠. 림프노드를 딱 보니까 이제 부수적인 소견입니다. 림프노드가 이렇게 림프노드 있는데 림프노드 안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잖아요.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죠. 또는 시스틱 디제네이션. 이런 낭성 변성이 있으면 이거는 파필 캔서를 굉장히 서제션하는 소견이 이 파필 캔서가 림프노드를 메타갔다. 굉장히 중요한 소견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암은 이제 주요로 인베이전하는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래 사이로이드를 보면 사이로이드 결절이 주위를 삐져나가요. 자, 여기 결절인데 비나인 결절은 크더라도 캡슐을 이렇게 하지만도 마리움 결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위를 파고 인베이전 하겠죠. 인베이전. 또는 요 트라키아 옆에 생기면 트라키아를 인베이전하고 이런 인베이전하고 함부가 들어가는 성격이 있죠. 암이니까 그렇겠습니다. 이런 소견이 있으면 이제 말리건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소견은 이 네 가지고 부수적인 소견은 림프노드하고 주위 조직을 침연한 소견이 있으면 말리건을 제시하는 소견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이로이드를 현실적으로 볼 때는 뻔하죠. 하이퍼사이리즘, 그레이브스병, 그 다음에 하시모토, 그 다음에는 뭐 있습니까? 별거 없죠. 그 다음 파피럴 캔서, 또 하나는 선종양 결절이죠. 비나인 결절이죠. 이 네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약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약 아무리 써도 제약회사가 와가지고 인사하고 절대 없습니다. 보강약품에 콤듀레도가 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기는 죽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알이 10원짜리인데 그 10원, 20원짜리 그 아무리 팔아줘도 돈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고 실습하면서도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통 맨 밑에 베개를 대주시면 좋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이제 뭐가 보이냐면 만디블을 보이죠. 보온이 만디블을 보면서 내려오면 여기서 만디블라의 에리아죠. 조금 더 내려오면 하이오이드 보입니다. 프리저 생기시죠. 자, 여기 하이오이드 보입니다. 왜 하이오이드 보냐? 여기에 뭐가 많이 생기면 사이로이드가 큰 데 있어서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엑토픽 사이로이드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이로그로스는 닥터시스도 많이 보입니다. 다음에 프리즈 보시고 여기에 이제 하이오이드 보는 요 보이는 조금 더 내려오면 이제 사이로이드 카트리지죠. 저 뾰족한 보는 이 사이로이드 카트리지고 여기 사이로이드 카트리지 삼각형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 밑에 내려오면 이제 여기 위에가 보이는 보니 지금은 조금 뚜렷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프리코이드 카트리지가 보이고 그 밑에 트로아키아가 보입니다. 여기 지금 프리즈, 합생이 프리즈. 여기 이제
인디케이터 주시고 여기 트로아키하고 여기 이스무스거든요. 이스무스입니다. 이스무스는 보통 4mm까지가 정상이고 4mm보다 더 크면 이제 커졌다고 봅니다. 여기에 볼 때는 우리가 프리즈 보시고 이제 요 위에 메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메스가 나오면 결제를 보면 세 가지 생각합니다. 첫째는 액토픽 사이로이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이로이드가 이렇게 스무스 위로 돌출하는 피라미달 로고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림프노드가 있습니다. 특히 하시모토 사이로이드라이티스 중에 림프노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피한 림프노드를 가지요. 이 스무스는 제일 먼저 보는 거는 이 부분이 전부 다 보면 놓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이 스무스를 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사이드 그랜드를 봅니다. 위에서부터 쭉 밑으로 밀어오면 사이드 그랜드. 그렇게 이렇게 똑바로 밀어오는 게 아니고 약간 내측으로 가야죠. 안쪽으로 가야. 그래야 사이드 그랜드는 밑에서 보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봅니다. 프리즈. 예. 이렇게 하면 이제 사이드 그랜드 양상인데, 여기 트라키아, 이스무스, 라이트 사이드 그랜드, 요 머슬이 안테리어 스트레인 머슬입니다. 요 위에 스토나이너 머슬, 오모하이드 머슬이고, 여기 이제 SCM 머슬이고, 여기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 여기 인터널 주거라 베인, 여기 롱리스 콜리 머슬, 그 다음에 여기 서비칼 버테브랄, 요거를 스카레너스 안테리어 머슬, 이렇게 아나토미가 됩니다. 아나토미 되는데, 그러면 질문을 한번 보내주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 보시면 여기가 보이죠. 여기가 프리즈, 여기가 여기 인터널 주글라 베인이고, 여기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죠. 여기에 이런 스트럭처가 오늘 라운드한 스트럭처, 이 사람은 잘 안 보이는데 프리즈 푸시고 사람에 따라 뚜렷하게 잘 조금 보이네요. 프리즈. 요거는 무엇이겠습니까? 베이거스 너브입니다. 베이거스 너브 여기 있습니다. 자, 프리즈 푸시고 또 하나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 사람은 뚜렷하게 보이는데, 다른 사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종단상을 보겠습니다. 위에서 종단상을 볼 때는 이렇게 프로브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프리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이로이드 어퍼포를 볼 때는 반드시 이렇게 컨케이브하게 봐야 됩니다. 여기 뭐겠습니까? 크리코이드 카트리지입니다. 크리코이드 카트리지. 그러니까 사이로이드 위에서 보면 따지면 제일 먼저 만디블 있고, 그 밑에 하이로이드 본 있고, 사이로이드 카트리지 있고, 크리코이드 카트리지가 있고, 그 밑에 트로키아가 있거든요. 여기 크리코이드 카트리지고 쏙 들어갔습니다. 쏙 들어가고, 요 위에는 슈페르 사이로이드 아트리, 슈페르 사이로이드 베인이 있습니다. 사이로이드는 아트리가 2개, 베인이 3개거든요. 베인이 3개입니다. 그래서 아트리는 위쪽은 여기에서 여기 아트리 베인입니다. 칼라를 띄워보시면 브리즈 푸시고 선생님이 칼라를 띄워보시면 칼라가 여기서 여기가 떨어지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각이 있죠. 그렇죠. 여기 지금 보이죠. 아트리가 여기 보입니다. 빨간 게 아트리입니다. 여기 아수페르사이 밑에 파란 거는 메인입니다. 메인입니다. 다시 프리즈 푸시고 칼라 줄이시고. 그래서 질문을 내겠습니다. 슈퍼의 사이로이드 아트리는 어느 혈관에서 분비되어 나오죠? 익스널 디하이드레이스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케이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밀어가가 엔드까지 확인해야 됩니다. 엔드를 하면 여기 엔드죠. 프리즈 하겠습니다. 어퍼 쪽에 이렇게 컨케이브 하고 엔드 쪽은 트라이앵귤 하시고, 그렇죠. 이렇게 트라이앵귤 하시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혈관은 아트리가 아닙니다. 메인입니다. 그게 우리가 슈페르 사이로이드 아트리는 위쪽에서 바로 들어가지만 인페르 사이로이드 아트리는 여기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뒤쪽 중간 부분이 이쪽에서 들어갑니다. 그렇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이는 종괴가 있으면 뭘 생각이 되면 첫째는 액토픽 사이로이드,
두 번째는 림프노드, 세 번째는 파라사이토이드. 이렇게 됩니다. 다시 풀겠습니다. 여기서 컬러를 옮겨보십시오. 여기 보이는 베인입니다. 이건 아트리가 있는데 이 베인입니다. 베인이고 그 다음에 컬러를 죽이시고 이제 우리가 사이로이드 종단상을 다 봤습니다. 보고 난 뒤에는 조금 화면을 줄여주십시오. 예, 여기 종단상 위에서부터 종단에서 어퍼포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 로퍼까지 다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이로 글랜드를 옆으로 내측으로 하고 외측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슬라이딩 할 수도 있고 프로브를 틸팅 할 수도 있습니다. 이래야만 되면 놓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하고 랩트는 똑같습니다. 랩트는 마찬가지로 오에서부터 쭉 밀어오는데 랩트나 라이트나 똑같은데 하나 차이는 이소파구스입니다. 그렇죠, 보겠죠. 프리지 않게 보십시오. 이소파구스가 여기 이소파구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 스파우스가 이제 원래 이렇게 트라키아 뒤쪽에 길게 걸쳐가 레프트 쪽을 조금 삐져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매수가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이 이소파고스 혹시 다이베틱 크름이 됐는지 아닌지 꼭 생각이 됩니다. 가끔 있습니다. 여기에 매수가 있는데 이소가 다이베틱 크름 찌르면 안 되죠. 찌르면 스캐너스에 안 되죠. 여기서는 스캐너스에 캔서 메타 이렇게 여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사이를 이스파구스의 종괴가 보일 때는 반드시 종단상을 보여야죠. 이스파구스가 잘 안 보이니까 이스파구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춤을 한번 삼켜보도록 합니다. 춤 한 삼켜보세요. 눈만 보십시오. 안에 내강에 지금 움직이잖아요. 예, 고개 에코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퍼 폴에서부터 로우 폴까지 쭉 밑으로 엔드까지 내려가는데, 자, 컬러 남겨보십시오. 저기 혹시 아트린지 쪽, 여기 지금 혈관이 하나가 보이는데, 여기 이렇게 옆에서, 저기 이제 아트린지 베인지 모릅니다. 그 PW를 만들어보십시오. 샘플 볼륨이 맞춰야 되고, 발을 좀 좁아야 좁게. 그렇죠. 그렇게 해주고, 자, 피드를 눌러보십시오. 그렇죠, 그렇죠. 아트리 맞네요. 박동석이 저 보십시오. 아트리가 베인이 맞아요. 보십시오. 요 스케일을 좀 좁아 주십시오. 그러니 헬리가 지금 잘 도프가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동맥이잖아요. 예, 그 여기 임페리얼 사이버스 아트리입니다. 그 다음 칼라를 죽여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까처럼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가라 끝까지 보고, 그 다음에 프로그를 내측으로 하고 외측으로 이게 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혼자 하겠습니다. 저처럼 보십시오.